자, 59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그는 한문,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여주었다. 이렇게 됐죠? 얼핏 보면 한문하고 한자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죠. 한자는 문자예요, 문자. 예. 그리고 한문은 이 한자라는 문자를 가지고 쓴 그런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이름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았다. 그러니까 한문이 아닌 거죠. 예, 한자인 거죠, 한자. 자, 그 다음에 학년이라는 말이 있고 향년 이렇게 나오는데 8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렇게 됐죠. 이게 별세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별세하다 죽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향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학년이라는 그 앞에 그 단어 있잖아요. 요게 어떤 책에서는 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국어원 그 사전에 보게 되면 학년이 아니라 거기다 쓰는 행년이 표준어예요. 행년. 이렇게 되는데 요 행년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현재 나이를 뜻해요. 뭐 그때까지의 나이 뭐 이런 뜻인데 현재 나이에 해당되는 행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별세했다 이렇게 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향년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향년은 죽었을 때의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경찰의 주선으로 드디어 상봉 또 해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경찰의 주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뒤에 해우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만나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의 주선으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상봉이 돼요. 상봉. 상봉이 상자가 서로 상자죠. 서로 만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상봉을 쓰느냐 해우를 쓰느냐는 둘 다 만나긴 만난 건데 뒤에 나오는 해우 같은 경우는 뜻밖의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만난 것을 쓸 때 해우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황사 피해를 통해 정부의 재해 대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하냐 허약하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정부의 재해 대책 구조에 관한 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허약 같은 경우는 언제 쓰죠? 몸이나 뭔가 같은 어떤 신체 또는 정신적인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몸과 같은 신체나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 약할 때 허약하다 이렇게 말을 쓰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취약을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끔찍한 일로 회자되고 있다, 여겨지고 있다. 근데 앞에 보게 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회자라는 말도 좀 알아두세요. 그 회자할 때 그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날고기 회자예요. 우리가 뭐 회 먹으러 간다 할 때 그 회가 날고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자는 위에 요게 고기 육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밑에 써 있는 게 이게 불화예요. 그러니까 불 위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운 고기 자체예요. 그래서 날고기 회, 구운 고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자주 하는 거 있죠. 이럴 때는 회자예요. 그러니까 회자는 좋은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쓸 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끔찍한 일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아닐 때는 회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 사이에는 불교가 성행, 흥행하였다. 성행. 성행하였다.
뭐 성행하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널리 유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흥행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럴 때 흥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흥행에 참패했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흥행에 성공했다. 할 때는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익을 못 남긴 거죠. 그래서 흥행 같은 경우는 이익과 관련된 거, 그때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덕지가 잘 붙게 무엇에 풀을 듬뿍 묻혀 칠해라. 이거 오타 났네. 칠해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귀할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귀할이라는 말을 잘 모르죠. 물론 도배 같은 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저걸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풀솔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에다가 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룰 때. 근데 얘가 맞아요. 귀할이. 예, 귀할이 맞는 편이에요. 귀할 대신에 같은 뜻으로 저도 이거 잘 안 쓰는데 풀비라는 말을 써요. 풀비. 풀비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간 귀할과 같은 의미로 풀비 이렇게 써요. 부모님을 한 달에 2번 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이거 붙여 있어가지고 한 달에 2번 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죠. 자, 부모님을 띄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한하고 달도 띄우는 거죠. 근데 저 한을 아라비아 숫자 1로 쓰게 되면 붙였어도 상관없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마찬가지 띄어 쓰고요. 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전미사예요. 그래서 꼴은 전미사니까 전미사니까 붙였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2번 하고 꼴 하는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붙여 쓰는 거예요. 꼴이 전미사다. 그 다음에 찾아뵈려고 띄우고 노력한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찾아뵙다, 찾아보다 그냥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세요. 전미사다. 그래서 전미사는 혼자 쓸 수 없죠. 항상 붙여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해죠. 뭐 때 같은 경우는 다 알겠죠. 때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에 관용어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때가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해서 띄었어야 되죠. 관건은 요거죠, 요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죠. 꼭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가나다라 순으로 이게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한글 있잖아요. 자모, 우리 문자 자모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단어로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국립국어원에서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돼. 어떤 사람들은 저걸 물어보죠. 뭐예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요, 이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되다잖아요. 되다. 되다를 보게 되면 이 다 앞부분이 뭐예요? 어간, 여기가 어미 이렇게 되는데 형태서로 구분하게 되면 요거 무슨 형태소요?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의존 형태소예요. 어미도 의존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어미는 혼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어간은 항상 어떤 어미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고, 어미도 당연히 어간하고 붙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혼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돼요. 왜냐면 얘는 줄임말이잖아요. 무엇의 줄임말이요? 예, 어간 돼 플러스 어의 줄임말이니까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 쓰면 안 돼요. 여기 뭔가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뭔가 어미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뛰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뛰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 뛰라는 거 혼자 쓸 수 있어요? 네, 열심히 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 저번에 누군가 질문했는데 빨리 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문장에서 빨리 가. 이거 혼자 쓰는데요? 기본형이 가다인데 가 혼자 쓰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가는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가 플러스 어미 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데 생략된 거예요. 어떤 게 생략됐을까요? 요게 생략됐을까요? 아니면 요게 생략이 된 걸로 볼까요? 요게 생략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합쳐서 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쓴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이게 아니죠. 원래는 이게 리을 개로 종결어미로 쓰이는 건데 그런 거 하게 되면 더 복잡하니까 이거 의문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문문이 아닐 때는 이렇게 소리는 된 소리로 나지만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냥 개 이렇게 되죠. 개요 이렇게. 자, 한자성어요.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말 이렇게 되죠. 3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읽어요? 후생가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후생 내 이후 내 뒤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외자가 두렵다 외자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외경심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죠. 외경심 뭐 이렇게 되는데 외자가 두렵다 외자예요. 공경하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공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대상이 되는 상대한테 외경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 절대자나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그 외경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렇게 되죠. 말과 글로는 이게 잘 안 전달이 된다.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예, 불임문자. 불임문자. 네,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 사실은 왜 불임문자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나 그냥 같은 뜻으로 쓰여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교회 별전. 근데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저걸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없어요. 예. 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생긴 뒤에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죠? 10번에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갈자에, 이 갈자예요. 근데 물수변이 있죠? 목마르다 갈자예요. 예, 그래서 갈이 천정 이렇게 되잖아요. 예,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라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데 뉘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답은 9번이 되죠. 9번에 망양이잖아요. 망양, 양을 잃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속담에 소를 잃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을 잃고
보레가 그 우리를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1번에는 뭐라고 있죠? 주마간산. 잘하는 사람을 더, 아니에요. 주마가편. 주마가편. 편자가 채찍 편자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마가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설지공. 형자가 무슨 형자예요? 반딧불. 설자는 눈설자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여름에는 그 반딧불을 모아서 겨울에는 그 눈에 비친 달빛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뜻으로요. 아주 어려움 속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아까 나왔었던 저 4번의 교회별전, 5번의 불임문자,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저 6번, 7번, 8번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해요. 6번은 뭐라고 있죠? 예, 심심상인. 7번은 염화 미소. 8번은 염화 시중 이렇게 돼요. 예, 염화 시중, 염화 미소, 심심상인, 불임문자, 교회별전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어구. 다음 관용어구의 뜻에 맞게 연결하시오. 다리꼴이 빠지다 할 때 그 다리골 할 때 그 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골수예요. 골수. 그래서 다리의 뼈 속에 있는 그 골수가 다 빠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길을 많이 걸어서 다리가 몹시 피곤해지다. 자, 그 다음에 동곳을 빼다. 동곳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그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간치를 때 비녀를 꽂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상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상투가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동곳은 남자들의 그냥 비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이 동곳을 뺀 거잖아요. 빼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머리가 이게 쫙 흐트러지잖아요.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남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벌 받을 때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동티가 나다. 근데 이 동티라는 말이 그냥 이 동티가 나다라는 관용어구의 뜻이 됐어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려서 걱정이나 해를 입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리가 길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길다라는 게요, 다리가 길어서 여기저기 여기 잘 다니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이렇게요. 음식 먹을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노란 꽃이 피다. 얼굴이 노란 꽃이 피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얼굴이 노르스름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영양 부족으로. 뭐 병으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황달? 황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 예, 영양 부족이나 과로로 얼굴이 노랗게 되다. 이렇게.